그래서 2천은 아직까지 투자를 할 만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수익형 부동산에서 볼만한 게 아파트거든요. 아파트를 지금 볼만해요.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시드만 있으면 아파트에다가 조금 투자를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청약 통장을 태워서 아파트 청약을 계속 넣는 중이에요. 1순위 청약을 넣어서 물론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당첨된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서 되면은 이제 전매 프리미엄을 받고 팔면 요즘 기본적으로 뭐 한 3천, 4천, 5천은 금방 붙죠. 그래서 저도 열심히 청약 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 관련된 퀴즈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한 깜짝 퀴즈. 맞추시는 분께 경품 나가겠습니다. 깜짝 퀴즈. 내가 전매를 했어요. 내가 아파트 분양권을 분양을 받았다. 이제 분양을 최초로 받은 겁니다. 이때 분양권 보유기간 있을 거 아니에요. 보유기간을 어떻게 할까요? 입니다. 문제는 요거예요.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보유기간 계산을 어떻게 하냐. 자, 1번 보기 2개 있습니다. 분양권 상태 보유기간 포함한다. 자, 2번 분양권 상태 보유기간을 포함 안함. 1번 2번 정답 말씀해주세요. 사회 시간에 김동순이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청약 당첨 후에 몇 년 지나야지 또 할 수 있나요? 일단 기본 쿨타임이 2년이에요. 비규제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 지역은 뭐 5년 뭐 이렇게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2천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2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당첨 제한 기간이. 왜냐면 청약 통장을 또 2년 동안 스택을 쌓아야 되니까 24개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분양권 상태의 보유기간이라는 거는 내가 아파트 분양을 받은 시점부터 보유기간으로 카운팅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등기를 친 시점부터 카운팅을 하느냐 요 차이예요. 2번은 이제 등기 시점이고요. 1번은 분양권 상태. 정답이 1번 아니면 2번인데 50% 확률인데 그냥 찍어주시면 돼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정답은 2번 맞습니다. 문제가 쉽죠? 정답은 이제 2번이고요. 분양권 상태의 보유기간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 시점부터 이제 보유기간 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가구 1주택이다. 이때 아파트 분양을 받았어요. 이 분양을 받은 게 이제 1가구 1주택일 때 분양을 받아서 비과세로 팔고 싶다. 이러면 4년 걸립니다. 4년. 대략적으로. 왜냐면 아파트를 분양을 받으면 보통 분양한 시점으로부터 2년 뒤에 아파트가 완공이 돼요. 그러면 2년 동안은 내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테고 입주를 하겠죠. 입주하면 이제 2년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1가구 1주택일 때 2년 지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파트 분양권을 사러 조금 이제 여주도 답사를 다녀봤고요. 광주도 가봤고요. 양평도 가봤어요. 근데 제가 광주에 갔을 때 보면은 내용 볼게요. 광주에 경강선에 초월역이라고 있어요. 이 초월역 보시면은 빨간 색깔로 표시된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는 지금 매매가 된 아파트들이에요. 근데 지금 초월의 한라 비발디라는 아파트 현장을 다녀와 봤었는데 분양은 다 끝났고 이제 프리미엄 거래를 하는 아파트예요. 근데 얘는 2월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거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 실거래는 안 뜬 것 같더라고요. 조회를 해봤더니.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갔더니 분양가는 이제 4억 2천 정도 했었고 토피가 얼마냐 했는데 대략 한 8천 정도 예상하시더라고요. 부동산에서. 8억이란다. 8천. 초월의 한라비발디 아파트가 한 초기에 프리미엄이 8천 정도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부동산에서 예측을 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 봤더니 지금 현재 프리미엄이 1억 5천 붙었고요. 1억 1천 붙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초월역이 메리트가 있는 거는 경기도 광주는 규제 지역으로 슬슬 걸렸어요. 근데 초월은 비규제 지역이거든요. 아직.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라비발디가 한 1억 5천, 뭐 2억 금방 뚫겠죠? 왜냐면 얘는 아파트 이제 막 전매가 풀린 아파트인데 지금부터 막 아파트 가격이 이러니 2023년도 입주한 아파트예요. 그리고 고객노노 사이트 보실 때 규제 버튼을 클릭하시면 전국의 규제 지역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지금 색칠된 땅이 규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된 거는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이고요.
조정. 그리고 여기 살짝 주황색으로 된 거 있죠? 주황색으로 된 데는 투기 과열지구고요. 투기 과열. 그리고 빨간색으로 되는데 색깔 구분이 잘 안 가실 텐데 자세히 보면 빨간색이에요. 여기 빨간색은 이제 투기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국에 어느 정도 어떤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 막 올랐냐, 그걸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겠죠. 대충 봐도 알죠? 가격이 겁나게 올랐으니까 조정지역으로 이제 묶은 거고, 더 빡세게 올랐으니까 투기 과열로 묶은 거고, 아 여기는 진짜 미쳤다, 그냥 너도 나도 투기꾼이다 그러니까 투기 지역으로 묶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천이니까 이천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천은 땅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모양이 뭐 이렇게 생겼어요. 이천 지역은 아직 규제가 안 걸려 있죠, 보시면. 근데 만약에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 하면은, 내가 돈이 좀 있다 하면은 웬만하면 투기 지역 쪽으로 붙어야겠죠. 내가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살 거다 그러면 투기 지역 쪽으로 붙어야 돼요. 가까운 데다 아파트를 사는 거야. 그러면 이천에서 바라봤을 때 광주가 그나마 제일 가까운데, 봤더니 광주 지역에서 여기 역동까지는 투기 지역으로 이제 조정 지역으로 묶였는데, 여기 초월읍은 아직 안 묶였죠. 그래서 초월에 있는 아파트들이 오르고 있다. 예, 왜냐면 여기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초월하고 곤지암 쪽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고, 대출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분양권을 받아도 뭐 실제로 뭐 입주를 하지 않아도 되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없고 뭐 그런 게 있겠죠. 아예 없는 건 아니죠. 6개월 있죠. 예. 그래서 광주 쪽 아파트 보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주 쪽도 핫해요. 이천 지역을 보면은 경강선이 이천의 아파트 가격을 좀 올리는 게 아닌가. 예, 확실합니다. 경강선 라인이 이렇게 분당부터 해서 내려오죠. 판교부터 해서 이천까지 연결돼 있죠. 근데 이게 여주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여주 지역을 좀 확대해서 보면은 여주역 인근으로 지금 택지 지구를 조성하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여주역이고요. 아파트 분양, 아파트 입주한 거고, 아파트 분양한 곳, 이렇게 딱 보이죠. 그래서 제가 청약을 여기다 넣었는데 떨어졌고, 여기다 넣었는데 또 떨어졌네요. 여주에다가도 청약을 몇 번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아, 여기도 넣었는데 떨어졌네요. 금호올림도 예비 당첨된 거죠. 그리고 여주역 푸르지오는 지금 전매 거래를 하는 중인데, 여주잖아요. 여주면은 이천보다 더 수도권과의 거리가 멀죠. 근데 지금 현재 시세를 봤더니, 자 볼게요. 여주역 푸르지오 101동 3층 물건이 프리미엄이 1억 3천이 붙었어요. 그리고 106동이 2층 물건이 프리미엄이 1억이 붙었고요. 호가예요. 실거래도 뭐 8천 9천에 하겠죠. 호가가 이 정도면. 그리고 101동 3층 물건, 아까랑 같은 물건이네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1억 초반이다, 여주가. 여기에 입주는, 이 아파트 여주 푸르지오 입주는 올해 말입니다. 12월 달에 입주 예정인데, 피가 지금 1억 초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주도 피가 1억이 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있으시면은, 여기 푸르지오 맨 처음에 한 4천 5천 할 때 있었어요, 프리미엄이. 초반에. 그때 이제 샀었으면은 지금 다시 되팔기 하시면 1억에 팔고 할 수 있었겠죠. 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렇게 오를 줄 몰랐어요. 여주인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솔직히 이천, 그러니까 여주 시민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이천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 뭐 여주가 오르면 얼마나 올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전 조금 그랬거든요. 근데 1억이 넘었죠, 프리미엄이. 미쳤죠. 솔직히 이천보다 더 올랐어요, 여주가. 이쪽이 이제 학교, 초등학교도 그렇고 학교 조정도 잘 돼 있고 역과의 거리도 가깝고, 그래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여주 제가 요즘 왔다 갔다 많이 해봤는데 살기도 좋아요. 여기 남한강이 있잖아요. 산책로도 잘 조성돼 있고 지하철도 있고 해서 왔다 갔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천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망의 이천. 이천에서 대장주는 지금 안흥동입니다. 그래서 안흥동에 이제 롯데캐슬이 이천에서는 제일 비싼 아파트로 대장주고요. 그래프 보시면은 이 롯데캐슬 1차 아파트예요. 보시면은 이 아파트는 입주를 18년도 12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18년도 12월이니까 한 2년 반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때 이제 이 아파트 분양가는 3억 5천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래하는 가격은 한 5억 8천 정도 하네요. 실거래가가 이 정도가 찍혀 있는 거고요. 호갱노노 사이트 보실 때 실거래가 쭈루룩 열람하실 수 있거든요. 요즘 소비자들이 똑똑해져서, 아니 어플리케이션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딱 들어가면 그 아파트 실제로 얼마에 거래했나 여기서 바로 조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를 내가 조금 투자를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호갱노노 어플리케이션 핸드폰에 꼭 설치하셔야 돼요. 필수예요, 이거는. 실거래가도 손쉽게 조회할 수 있지, 그리고 아파트 몇 명이 이 아파트를 뭐 보고 있는지, 어디가 제일 핫한지, 어디가 분양을 했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봤더니 제일 비싸게 거래된 신고가가 6억 1천만 원이네요. 네. 롯데캐슬 아파트 1차 6억 1천에 실거래 했습니다. 되게 비싸죠. 그리고 지금 옆에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롯데 2차예요. 네, 여기는 이제 분양가가 4억 5천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네, 지금 한 프리미엄 4천 정도의 실거래를 했네요. 이 4천 정도의 실거래를 지금 하고 있고 해서 시세가
한 5억 정도 찍었습니다 현재. 네, 실거래가는 믿지 않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네이버 부동산으로 볼게요. 2000 롯데캐슬 2차 아파트. 네, 네이버 부동산 보시면 요즘 인터넷이 좋아져서 정보 공유가 잘 되니까 너무 좋지 않으세요? 뭔가 시장 조사하실 때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호가 볼게요. 지금 제일 싼 게 저층이 P 9천만원에 붙어 있고요. P 9천이라고 써있죠 여기. P 9천짜리가 있고 보니까 P 1억 4천짜리가 있네요. 101동의 남동향의 중층이라고 합니다. 1억 4천, P 1억 4천 보이시죠? 그리고 102동의 저층 남서향이면 이제 이쪽 방향 보는 건데 P 1억 2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충 봐도 프리미엄이 한 1억 중반 정도, 초반 중반 형성돼 있다. 얘는 1억 8천이야 심지어. 1억 8천 해서 분양가에다 더해가지고 한 6억 2천 정도 된다 하는 거죠. 시세가. 그렇습니다. 지금 2천도 시세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소식이 있는데 저희 집이 이사를 갑니다. 지금 저랑 저희 부모님이랑 현재 제가 지금 부모님은 충주에 살아요. 근데 저는 자취 중.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이천으로 이사를 오세요. 예정이고 지금 거래를 했습니다. 아파트를 거래를 했고요. 피 주고 샀어요. 피 주고 이제 아파트 매매해서 부모님이 이천으로 오시면 저도 이제 다시 분가했다가 합가를 하는 상황인데 거래하기 엄청 힘들었어요. 저는 여기 대원 칸타빌 2차 아파트에 입주를 하거든요. 입주를 하는데 지금 네이버 부동산도 살짝 NG가 있는 게 프리미엄이 뭐 500이다 뭐 3000이다 뭐 2200 뭐 2200이다 뭐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 물건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예를 들어서 프리미엄이 1000만원의 물건이 올라왔다. 프리미엄이 1000만원이야.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저 거기 사고 싶은데 뭐 101동에 뭐 3층 물건이 P가 1000만원이라고 하시는데 1000만원 맞죠? 이러면은 예 맞아요. 알아보고 저 1000만원에 그거 살게요. 계좌번호 보내주세요. 이러면 갑자기 가격을 올려요. 1500으로. 이런 물건들이 지금 많아요. 아파트 분양권 시장이 이런 물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매수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져요. 근데 부동산 입장에서 정말 엄청난 손해예요. 이제 손님이 이 물건을 사겠다고 했는데 P1000에 거래를 하시겠다고요? 알겠습니다 해서 매도한테 전화를 했더니 매도인이 저 신랑이랑 상의해봤는데 가격을 500 더 올려야겠어요 이래. 그러면 부동산은 헛수고한 거죠. 매수인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지니까 안 사겠지. 당연히 거래를 안 하겠죠. 누가 사? 갑자기 가격 500 올린다는데,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 입장에서는 헛수고한 거고 매수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지고 이런 물건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근데 이게 2천만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부동산 매물이 올라와 있는 호가가 변동폭이 좀 큰 호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위로 인기가 좋은 지역은 프리미엄을 뭐 100, 200, 300, 400 이렇게 올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가격이 이틀 3일 만에 몇백씩 올라요 계속. 그래서 저도 아파트 분양권을 힘들게 저희 집도 겨우겨우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대원 칸타빌 2차는 입주가 8월 말 9월 초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호가가 한 2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내가 주택수가 좀 괜찮으시다, 주택수 여유 있다, 내가 만약 주택을 한 채를 더 취득을 해도 괜찮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차피 여기는 입주를 안 해도 되는 아파트니까 내가 이걸 사서 전세를 두셔도 좋아요. 앞으로 오를 거예요 이 아파트는. 왜 그러냐면 대원 칸타빌 아파트가 지금 지도 보시면 칸타빌 아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지금 칸타빌이거든요. 근데 지금 3억 9천이라고 찍혀있죠 시세가. 이 정도에서 지금 실제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옆에 있는 아파트가 대원 칸타빌 1차예요 1차. 근데 얼마 전에 저희한테 물건을 내놓으신 매도인께서 이 아파트를 1차를 4억에 내놓으셨어요. 4억에. 근데 얼마 전에 전화 오셔가지고 4억 2천으로 올리셨죠 이분이. 근데 그러니까 며칠 만에 2천만 원을 그냥 올린 거예요 아파트 가격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대원 칸타빌 1차를 제가 왜 사도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얘가 분양가가 3억 6,600이에요. 얘가 분양가가 366이야. 근데 아까 프리미엄이 한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얘가 한 4억이라고 칠게요. 그냥 4억. 대형 칸타빌 2차의 매매가는 4억이야. 내가 한 4억 정도에 이제 샀어요. 이 주고 4억 정도에 샀어. 근데 옆에 있는 1차 아파트가 더 오래된 연식도 오래된 아파트가 지금 4억 2천만 원에 팔겠다고 지금 이렇게 호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1차만큼 가격이 안 오를까요? 오르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한양수자인 아파트도 뭐 지금 한 3억 7천, 3억 8천 요 정도에 지금 호가하고 있는데 최고가는 4억에 거래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요 한양수자인 아파트. 그러니까 이 동네는 그냥 4억이 넘는 아파트 단지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 요거를 이제 대원 칸타빌 2차를 4억 밑으로 살 수 있으면 시도해볼 만하다. 그리고 전세가는 한 3억 5천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현금 한 4천원 5천만원 정도로 전세 주고 아파트 보유할 수 있는 거죠. 2년 보유하고 있다가 파셔도 되고, 만약에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내가 2년을 더 살겠다 하시면 2+2 해가지고 4년을 거주하시는 거죠. 근데 더는 못 살죠. 어차피 4년 다음으로 더는 못 사니까 전세 세입자 4년 정도 하게 할 생각하고 그냥 아파트 구입하셔도 된다. 그래서 한 4억 초반에만 팔아도 어차피 남는 장사잖아요. 그걸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아까 안흥동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프리미엄이 1억이 다 넘었는데 여기는 피가 한 2천 3천이잖아. 그러니까 2천에 지금 외부에서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프리미엄 2, 3천이면 아직까지는 좀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네 시세도 어느 정도 이제 4억 정도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대원 2차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물건이 없어요. 문제는 대원 칸타빌 2차가 300세대밖에 안 돼요. 303세대밖에 안 돼. 그러니까 물건이 나오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세대수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물건 잡기가 좀 어렵지, 괜찮은 거 하나 잡으시면은 좀 투자해볼만 합니다. 전세 주시고. 여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원 칸타빌 2차가 하나만 더 추가하면 요게 미분양 아파트였어요. 대원 칸타빌 2차 아파트가 미분양 나가지고 안 팔리던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미분양 선착순 동호수 지정 계약을 했었고, 저희 부모님도 요거 구입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 물건조차도 미분양일 때 그냥 찍어둔 물건을 프리미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양 물건도 이렇게 지금 피가 붙는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살짝 이제 미쳤다. 제가 요즘 가람아빠님이랑 계속 하는 말이 있었어요. 부동산 답사 다니면서 아파트 시장 조사를 하면서 진짜 미쳤구나.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구나. 부르는 게 값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정동에 라운 프라이빗 아파트가 있었죠. 이거 저희가 계속 방송을 했었는데 최초에 저희 이방사TV에서 이 라운 프라이빗을 다뤘을 때 피가 500? 1000?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라운 프라이빗 시세가 4000이 붙었어요. 피가. 저희가 한 달 전에 방송을 했었나요? 이거를? 한 달인가? 한 달 반인가? 2달은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당시에 피가 이제 500, 1000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피가 4000, 5000, 6000까지도 있는 그런 아파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세를 보겠습니다. 여기 라운 프라이빗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미분양 아파트였어요. 미분양이었고, 이제 저 아파트 너무 외곽이고 너무 멀다, 위치도 안 좋고 너무 떨어져 있어, 상권도 멀고 막 이랬어. 그래서 아파트 세대수는 또 많았어요. 790세대인데 위치가 별로인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이 났던 아파트인데 지금은 프리미엄이 P 3억 5천 올라와 있죠. 근데 몰라요. 이것도 전화해보면 4천으로 올렸어요 이러실 수도 있어요. P 6천, P 4,500, 4,500짜리 보니까 21층 108동에 21층 남서양 물건이 P 4,500에 올라와 있습니다. 요거 괜찮네요. 라운 프라이빗은 분양 가격이 3억 2천 정도 됩니다. 확장비 포함해서 3억 2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프리미엄을 더하는 거죠. 4,500을 더했더니 이 정도 가격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장비랑 옵션 비용 별도 하면은 한 이제 3억 6천 하는 거죠. 요거 이제 프리미엄 3억 5천, 3,500, 프리미엄 4,500, 뭐 요 정도 시세라는 거.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원 칸타빌 2차보다 라운 프라이빗이 가격이 더 많이 붙었죠. 그래서 비교적 분양가가 싸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33평 아파트가 3억 2천밖에 안 해? 하면서 이 아파트를 편하게 이제 떠가는 거예요. 프리미엄 1,000 주고 사고 2,000 주고 사고, 그래도 싸. 2,000 주고 사도 3억 4천이야. 프리미엄 5,000 주고 사도 3억 7천이야.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지에서 봤을 땐 그런 게 있더라고. 제가 광주랑 여주 답사 갔을 때 그쪽 시세를 잘 모르니까, 다른 지역이니까, 아예 모르는 지역이니까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가 4억 2천이래요. 그러면 분양가가 그렇게 싸단 말이야? 이런 생각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모르긴 모르겠고 위치는 광주니까 수도권이랑 가까운 거리고, 근데 분양 가격이 4억 2천이래. 그러니까 그냥 인식하기에 아파트 가격 싸다 이 생각하는 거지. 2천에서 분양 가격 4억 2천인 아파트면 비싸거든요. 그래도 뭐 앞으로는 4억 5천 하겠지만, 그러니까 외지에서 봤을 땐 해당 지역에 2천의 아파트 분양가가 3억 2천이래. 요 아파트가 당연히 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외부에서 투자하는 세력들이 진입하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천은 아직까지 투자를 할 만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방사